오늘 이렇게 우리 환자분들도 계시고 외부에서도 오신 것 같은데 저희 강의 듣고 조금이라도 우리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강의를 진행해보자 합니다. 저희 쪽 부인암 그러면은 보통 저희 크게 이제 자궁 경부암 제일 많이 알고 계실 건데요. 자궁 경부암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궁 체부암이라고 해서 몸통에서 생기는 암이 있고요. 또 하나 제일 안 좋은 난소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제 자궁 경부암 그러면 예전에 우리나라 꽤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보면은 자궁 경부암은 국가 검진 해주시죠. 2년에 한 번씩 공짜로 자궁 경부암 검사를 해주고 있는데 이제 그게 바탕이 됐던 게 예전에는 꽤 많이 이게 차지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게 뭐 한 2, 3위까지 됐었습니다. 여성암 중인데 지금은 뭐 거의 10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여성암 중에. 그만큼 많이 감소했고요. 오히려 이제 반면에 오늘 저희들이 이제 강의를 준비한 자궁 내막암, 그 다음에 좀 더 나올 난소암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추가적으로 더 늘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저랑 우리 그다음에 우리 김태은 과장님이 그다음에 난소암에 대해서 강의를 해줄 겁니다. 사실은 이제 자궁 내막암을 강의 주제 잡았을 때는 그 최근에 저희 환자들도 꽤 많이 늘어서 이걸로 하면 좋겠다 했거든요. 그리고 또 다행이긴 아니지만 우리 환자들 병동이 모르는 환자들도 보면 최근에 수술하신 분도 여러 분 계시고 오늘도 제가 외래 보는데 최근에 막 수술하고 외래 오신 분도 계셔서 아까 팜플렛 주면서 오늘 꼭 오시라 이따가 설명 들으러 오시라 해서 아마 오셨을 건데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아직 안 오셨나? 아까 저희 환자분 안 오셨어야지? 네, 안 오셨나 봅니다. 꼭 오신다고 저한테 약속하고 가셨는데 일단 자궁 내막암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최근에 언론 기사들 보면은 내막암이 꽤 많이 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계속해서 늘고 있고 특히 요즘 보통 이제 저희 쪽 암 그러면 보통 폐경 이후에 주로 온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20, 30대, 30, 40대 폐경 전에 여성들한테서도 자궁 내막암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번 주에 저 환자 중에 40인데 미혼인 여성분이 와서 조직 검사했는데 어제 제가 봤는데 그분도 자궁 내막암이 나왔어요. 그래서 꽤 요즘 많이 늘고 있는 게 저 스스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 총론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 여성암이 어떤 게 있는지, 최근에 얼만큼 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자궁 내막암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생식기를 보면은 다 이게 자궁입니다. 옆에 보면 자궁이 이렇게 있죠. 옆으로 나팔관이라고 해요. 난관이 있고요. 그 옆에 이제 우리가 달려있는 게 이게 중요한 난소입니다. 그리고 이거 자궁도 보면 이제 우리가 주로 생리하고 우리 아기들이 착상하는 곳 내막이 이렇게 있고요. 이제 여기가 이제 자궁 입구, 목, 자궁목이라고 하죠. 옛날에 한번 자궁 경부가 있습니다. 여기가 질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우리 생식기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 뱃속에서 복강경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자궁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좀 이렇게 쭈그러져 있는 게 보이는 게 방광이고요. 이 옆으로 이렇게 있는 게 나팔관, 여기에 해당됩니다. 나팔관, 이게 나팔관이고, 이게 여기 있는 게 하얀 게 난소고, 난소는 이제 우리 자궁 옆에 양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보이시면 자궁 경부에서 생기는 암이 이제 자궁 경부암이라고 저희가 진찰할 때 밑에 봤을 때 이게 경부가 이렇게 막 딱딱하게 뭐가 보이는 게 자궁 경부암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궁 몸통, 자궁을 저렇게 잘랐을 때 보이는 게 이게 암덩어리인데 이게 이제 자궁 내막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자궁 내막암이고요. 여기 난소에 생기는 암, 난소 종양이 있고요. 이 두 개는 저희 환자 케이스인데요. 이게 대표적인 암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궁 경부암은 많이 줄고 있고요. 이 내막암이나 난소암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까 표로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연도별로 했을 때 이렇게 자궁 내막암이 예전에 저희 쪽 암에서 꼴찌였는데요. 계속해서 늘고 있고 그리고 자궁 난소암도 계속 꾸준히 늘고 있고 반면에 자궁 경부암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소는 뭐 우리 나라에 해준 검진 때문에
좀 이상이 있으면 바로 검사해가지고 암이 되기 전에 치료를 많이 받기 때문에도 있고 일부 뭐 백신의 영향도 있다고 보긴 합니다. 최근에 2018년도 넘었을 때는 이 선들이 크로스가 됐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거의 자궁 내막암이나 난소암은 1년에 한 3,000명 정도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2020년도에 보면은 저희 여성암 중에 뭐 당연 유방암이 1위고요. 그다음에 갑상선암이 2위고, 그다음 저희 쪽에 보면 자궁 체부암,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린 그 내막암이 7위 정도 되고, 경부암이 예전에는 2, 3위 하다가 지금은 10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봤을 때는 폐경 이후의 여성들이 가장 많이 걸리고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보면 40대 폐경 전의 여성들한테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보통 외래에서 우리 환자들한테 폐경 이후부터 저희 암 오는 거다. 그래서 폐경 이후부터 더 열심히 검진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우리 어머님들이랑 우리 환자분들 대부분 폐경됐으면 나한테 생기 다 해봤으니까 내 몸에 문제 안 생기겠지 하지만 사실 저희 암은 그때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궁을 이제 가운데를 좀 절개한 겁니다. 저희 환자인데 여기가 보이는 게 이게 내막 암 덩어리입니다. 여기 보이는 게 나팔관이고 난소인데 이분은 몸을 딱 보면 저희는 알 수 있지만 폐경이 된 여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자궁 경부인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환자들은 보통 이렇게 많이 옵니다. 그러면 자궁 속에서 피가 나오겠구나 생각해서 이제 자궁 안에 초음파를 봅니다. 여기 잘생긴 보시겠죠? 초음파다 보니까 이 안에 자궁 내막이라는 곳에 이렇게 뭐 하얗게 보이는 거가 이렇게 벌집처럼 뻥뻥 뚫려 있는 게 보이게 됩니다. 저런 게 이제 저희가 보면 저 암이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궁 내막암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잠깐 그 케이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몇 가지 이제 위험 인자가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중첩돼서 암을 유발한다고 봅니다. 에스트로겐 들어보셨죠? 여성 호르몬. 폐경이 되면 저 호르몬이 부족해가지고 여러 가지 갱년기 증상도 있고 밑에 건조해진다고 하는 게 저게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인데 저게 이제 암을 유발한다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보통은 저게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올 때, 저거 나와야 내 몸이 필요하잖아요. 있어야 되는데 저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많이 나올 때, 오랫동안 많이 노출됐을 때, 그런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경이 늦다 보면 계속해서 저 호르몬이 매달 생리할 때마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호르몬이 자궁 내막을 증식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오래 할수록 그 내막이 증식하다 보면 그 중에 이상한 애들이 생길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 뚱뚱한 친구들, 복부 지방이 있으면 그 지방세포에서도 좀 안 좋은 에스트로겐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만도 원인이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초경이 빠를수록, 초경이 빠르면 어린 날부터 생겨있으면 그 호르몬이 계속 나왔을 거잖아요. 그래서 초경이 빠른 경우도 역시 원인이고, 폐경이 늦은 것도 원인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아기가 없는 경우. 우리가 어머님들 아시다시피 임신하면 생리 안 하셨어요. 그죠? 여러 명 임신하면 몇 년 동안 생리도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임신한 적이 없으면은 계속 매달 생리를 대부분 하잖아요. 그러면 호르몬에 노출되야 되기 때문에 저런 암 발생 위험들이 높다고 또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도 아마 오늘 오셨을 것 같은데 유방암 환자분들 타목시펜이라는 약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유방암 재발을 막기 위해서 먹는 약이 있는데 그 약 자체도 자궁 내막을 자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보통 1000명에 한두 명 정도는 내막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 외래도 보니까 2명 정도가 약을 드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와서 초음파를 봅니다. 혹시 내막에 뭐가 생기지 않았나? 요즘 이제 20, 30대 여성들이 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 친구들 중 보면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 다낭성 난포 증후 그렇게 말도 하는데 얼굴에 막 여드름도 나 있고 이런 털 많이 난 친구도 있어요. 생리가 띄엄띄엄해요. 1년에 서너 번, 두세 달에 한 번씩 했다 안 했다. 그런 친구들이 또 저런 자궁 내막암의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20, 30대 여성들이 암이 증가하는 건데 그런 친구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증상이 어떤 걸까요? 아까
저희가 가르쳐준 케이스에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케이스에 가다 보면 그 환자가 뭐 때문에 왔죠? 출혈 때문에 오셨죠? 우리 어머님도 폐경됐는데 피부 치면 그 정상이 아닌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출혈 때문에 옵니다. 환자의 90%가 출혈이 있다고 해서 옵니다. 그리고 뭐 좀 분비물이 많이 늘어서 오는 경우도 가끔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파서 오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출혈이 원인이고 드물게도 증상이 없이 이렇게 뭐 초음파 검진을 하다가 발견되신 분도 있어요. 증상이 없는데 초음파를 했더니 뭐가 보여갖고 조직 검사를 해서 나오신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자들이 보면 아까 뚱뚱한 친구들이나 혈압이 있는 분들도 종종 있고요. 진단은 아까 저 케이스도 똑같이 말씀드렸잖아요. 초음파를 보죠. 출혈이 있으니까 진찰을 하고 초음파를 봤더니 초음파상에 자궁 내막에 자궁 안쪽에 뭐가 보여요. 그러면 일단 조직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자궁은 우리가 밑에서 접근할 수 있잖아요. 진찰할 때 밑에서 접근할 수 있으니까 조직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궁 내막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런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아까 여기 보면 이게 자궁이 이렇게 여기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하얀 선이 자궁 내막입니다. 이 테두리 안에 이게 보이는 게 이게 이상이 있는 애예요. 여기 안에 이 하얀 테두리 안에 있는 게 이제 뭐 이상이 있는 게 이게 내막이거든요. 우리 영상을 찍는 경우는 암이 자궁에만 있는지 주변에 림파산에 갔는지 다른 장기, 뭐 간이나 폐랑 뼈랑 근데 갔는지를 보고 하고요. 그리고 영상을 찍었을 때 이미 뭐 폐랑 뼈랑 간이랑 갔으면 수술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뭐 해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는 안 할 수 있지만 뭐 자궁이나 그 림파산에 국한돼 있거나 그러면 그때는 수술을 당연히 합니다. 그 자궁 내막암의 종류는 이렇게 영어로 해놓은 이유는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암도 유방암도 그러면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암에도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안에도 제가 실장님한테 뭐 제가 김씨니까 김씨라 하더라도 거기에 파가 여러 개의 파가 나누어진 것처럼 자궁 내막암이라도 이름 내막암이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게 내막 모양 선암이라는 게 제일 흔한 거지만 이 위에 여러 가지가 있고요. 얘에 따라서 예후가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막암이라는데 진행이 빨리 됐고 안 좋아졌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완치됐다고 하고 그런 게 약간 그런 암 같은 암이라도 그 암에 있는 내부의 종류가 조금씩 달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주로 말씀드린 것은 사실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자궁 내막암은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봅니다. 주로 흔한 게 아까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관련된 그 암이 하나가 있고요. 그게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일부분은 이제 그 호르몬과는 연관이 없는 암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 보면 이 여러 자궁 내막암 종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가 가장 흔한데요. 걔가 거의 80%가 차지하는데 쟤는 호르몬과 주로 관련돼 있는 암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밑에 약간 있는 애들은 좀 호르몬과 별로 관련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암도 있고요. 주로 호르몬과 관련돼서 생기는 암은 비교적 나이가 조금 젊은 친구가 생기는 암들이 주로 호르몬과 관련이 있고 나이가 좀 중반 70 넘어서 생기신 분도 있거든요. 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암들은 호르몬과 좀 관련이 없는 경우가 좀 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폐기에 늦은 경우 호르몬 영향 받더라도 50대 중반이 되겠잖아요. 60 중반, 70 생기신 분들은 약간 호르몬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호르몬과 관련이 있는 암일수록 좀 예후가 더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호르몬과 관련이 없는 암은 예후가 좀 안 좋은 걸로 되어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암은 그래서 예후가 좋습니다. 가장 흔한 타입은. 근데 뭐 얘나 이런 애들은 호르몬과 관련되지 않는 암이고 당연히 예후가 안 좋습니다. 이게 그런데 아까 진단이 됐는데 환자분이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환자분이 수술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하고요. 수술만 해서 끝나신 분도 있습니다. 수술을 끝나고 수술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외래든지 뭐 2,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쭉 관찰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놔두기에는 약간 재발의 위험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그 조직검사 결과를 보면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 진작으로 얼굴 보고 이 사람 재발할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이런 조직검사나 그런 결과를 보고 이런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재발할 위험이 있구나
그러신 분들 저희가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가 좀 많고, 좀 더 위험한 분들은 방사선 치료만 해서 좀 부족할 것 같다 그러면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를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호르몬 치료에 반응이 좋은 타입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항암을 방사선 치료하기도 힘든데 호르몬 치료를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호르몬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치료 끝나고 나서는 이제 의뢰 이제 경과 관찰을 보통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했잖아요. 고령인 경우나 고령이 아니더라도 환자분이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상태이고 수술을 받기는 위험한 상태, 다른 질환 때문에라도 그러신 경우는 저희가 보통 이제 방사선 치료를 또 합니다. 아니면 환자분이 많이 진행되거나 그러면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요. 이도저도 받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는 먹는 호르몬제를 처방하기도 합니다. 아까 이제 수술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보통은 여기 저희 병원은 아니고 뒤에 나오는 이게 로봇 수술하는 겁니다. 이렇게 환자는 여기 누워 있고 이게 로봇을 연결해 놓고 보통 이렇게 콘솔이 안 되는 보통 저 같은 이제 수술하는 교수가 앉아서 이쪽을 보면 환자의 뱃속이 다 보입니다. 환자의 뱃속이 다 보이고 여기가 제가 손을 움직이면 이제 로봇 여기 있는 팔들이 제 손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여서 수술을 하는 겁니다. 뭐 우리 환자분들이 가끔 로봇 수술을 한다 그러면 엊그저께 된 거 월요일날도 그러더라고요. 교수님이 아직 로봇이 하면 못 먹겠습니다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하는 거고 로봇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방사선 치료하는 겁니다. 이게 외국 사람이 그런데 이거 여기 선들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 부위에 엑스를 방사선 쏠 건지 누워 있으면 이게 방사선이 거기 우리 골반 쪽에 이쪽으로 거기다가 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CT 찍는 그런 느낌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뭐 15분, 20분 저렇게 누워 있으면은 이렇게 쬐면 되는 거기 때문에 환자분들 생각하면 머리가 빠진다거나 구역부터가 난다거나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좀 몸 상태가 안 좋아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방사선치료입니다. 네, 그래서 로봇 수술은 이런 로봇이 있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 저희 병원에 이제 이게 있어서 하고 있고요. 뭐 조만간 이 새로운 것도 하나 들어와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 병원의 수술장이고요. 아까 보여준 게 이제 외국 사진인데 저희 병원은 훨씬 수술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환자 누워 있고 저기 노복 있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앉아서 수술하는 거고요. 제가 아까 설명했죠. 제가 노복 수술센터장이기 때문에 잠깐 설명 좀 드리려고 한 거고요. 저희 병원 방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하는 거고요. 먼저 이렇게 제가 환자의 배에 이렇게 노고파를 장착을 합니다. 환자의 배에 구멍을 뚫고 노고파를 뱃속에 연결해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여기 앉아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 저 노고팔들이 제 손의 움직이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이 최근에 1월 달에 1,500리를 했습니다. 노고 수술에. 대전, 충청권, 다 중부권에서는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뭐 다른 병원의 대부분 이 주변에 있는 병원의 뭐에 거의 2배 가까이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거만 했을 때 이 1,500리 중에 저희 거가 1,000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랑 우리 여기다 그날 발표한 김태현 교수님이랑 2명이 1,000리 가까이 한 5년 좀 안 됐는데요. 그만큼 꽤 많이 하고 있고, 사실 뭐 어떤 분들은 노고수들이 비싸니까 하지 않냐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하면 할수록 정말 좋습니다. 여기 우리 간호학과 학생들도 나와 있고 우리 의대생들도 보면 압니다. 이 수술이 정말 좋구나. 당연히 정말 좋고요. 편하기도 하고 환자분도 덜 아프기도 하고. 실례로 예전에 제가 복강경 배려는 진짜 당연히 뭐 일주일에서 2주간 입원해 있고 복강경 한 일주일 정도. 노보 수술로 저거 하면 한 3일 있다가 집에 가십니다. 네, 차이가 큽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아까 수술 사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혈관들, 동맥, 정맥 이런데 이렇게 신경 있는데 보면 림파를 다 긁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위험하겠죠. 이런 혈관들 주변에 림파를 긁어내면 잘못하면 건드리면 혈관을 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저기 대동맥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맥이 있는데 복부에 저런 거 할 때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정교한 수술을 할 수 있는 로봇을 하면 훨씬 더 쉽게 수술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자궁 내막이 비정상 잘하는 건데 우리가 경고형
호르몬, 피임약을 먹으면 내막 증식을 잘 억제를 합니다. 사실은 조금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구 피임약을 보통 생리양이 많은 친구들, 생리통이 심한 친구들한테 치료 목적으로 주는데 그 약을 드시면 생리양도 많이 줄어들고 통증도 완화되거든요. 내막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구 피임약을 드시라고 합니다. 우리 환자분들은 뭐 피임약, 호르몬약 먹으면 되게 뭐 생길 줄 알았는데 보통 저런 호르몬 피임약 같은 걸 먹으면은 보통 유방암, 대장암 예방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 5년 이상 먹어야지. 그러니까 뭐 환자들 장기간 먹으면 큰일 줄 아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의사분들 상의해 보시고 잘못된 지식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잠깐 먹는 것보다 좀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오래 먹는 게 저런 내막암이나 좀 암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